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잎사귀 하나 까비로 잎사귀 하나 바람에 날려 가지에서 떨어지며 나무에게 말하네. 숲의 왕이여, 이제 가을이 와 나는 떨어져 당신에게서 멀어지네. 나무가 대답하네. 사랑하는 잎사귀여,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네. 왔다가 가는 것. 숨을 쉴 때마다 그대를 창조한 이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대 또한 언제 바람에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 모든 호흡마다 그 순간을 살라.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먼저 불렀던 노래는 내 맘의 강물이죠. 이수인 작사, 이수인 작곡. 이수인님은 1939년에 나서 19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경남 의령 출신이고, 사라벌레대 작곡가를 졸업하셨고, 이제 그 마산 송지여중이라든지 마산 제일여중고의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 방송국에서 어린이 합창단도 주의하고요. 창단해서. 그리고 이분은 김동진 작곡자 있잖아요. 김동진 작곡자의 수제자입니다. 동요로는 뭐 우리가 둥글게 하고 뭐 앞으로 하는 그런 500, 그 외에 500여 곡의 동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곡으로는 내 맘에 지금 불렀던 내 맘의 강물, 또 고향의 노래, 그런 거 외에 150여 곡이 있어요. 아주 서정적이고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든 이 노래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 입으로 불러줬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애창곡, 자기가 가장 그 중에서도 많은 곡 중에서도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그 곡은 별. 이병기 씨의 바람 보선을 도하여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그 가곡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 하나 까비르의 이 시인은 1440년경에 인도의 그 베나루스에서 나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인도의 민중학의 아버지라고, 민중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런 시를 많이 이제 지었는데요. 이분은 어쩌냐면 가난한 가부의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버림을 받았대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던 그 이슬람 회교의 회교도 부부가 지나다 그 아기를 주워가지고 길렀던 거래요. 근데 그 부부는 이제 그 배짜는 사람들이어서 이게 이제 이 사람도 까비르도 이제 그 배짜는 기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게 됐고 또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타고르와 간디예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이 까비르에게서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거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실수한 것이 있더라고요. 왜 지금은요, 말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달리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세월 탓이겠죠. 지난번에 그 국가재난정보 시스템을 SNS라고 제가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MSC라고 줄여서 하지요. 원래는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mportant System이에요. 그래서 NDMIS라고 줄여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줄여가지고 MSC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은요.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잡을 것이,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왜 그 등을 빼지를 못하고 그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장이 도저히 그것을 빼려기도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집을 부려갖고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사권 분리할 때 부패 경제 등이란 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자를
김용민 의원이나 다 빼려고 그렇게 몸부림했지만 도저히 빼지 않으면 넣지 않으면 그 안건 상정을 안 해주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요. 바로 잡고요. 근데 박병석 의장이 그것이 미안했던지 그거를 그러니까 의사봉을 칠 때는 부패 경제에만 검찰이 담당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만 듣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흉이 박병석 그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원들은 그렇게 빼려고 했지만 그것을 빼지 못하게 한 거는 박병석 의장이었다. 이런 말을 바로 잡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먹민심서로 할멍의 일침 세 번째입니다. 선이 목자는 필민자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제가 어저께 머리를 좀 볶았는데 너무 이상해갖고 쑥스러워갖고 말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부끄럽네요. 자, 그 다음에 선이 목자는 필민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해석은 수장인 자는 반드시 국민에게 자유롭게 대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말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가져왔느냐면,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말에요, 물러가는 망아지는 뒷발질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인 양산에 내려가서 여생을 보낸다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문 대통령의 공과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과 또 과도 또 있고 그러는 거를 뭐 따지고 공의에 많지만 그런 거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 국민이 누구나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재직 중에 국사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친인척 사적 비리 없는 것도 청렴하게 지냈다는 것도 만약에 그랬다면 진즉 나와갖고 까발려졌겠죠. 그리고 주야 경무에 써온 것이었고 그 결과 그래도 전쟁 불안 없이 남북 이렇게 불화 없이 지냈고 군사력도 증강을 했고 수출 증대했고 방역도 그래도 철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친인도가 높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선진국에 들어서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이 중앙지검장을 시켜줬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주니까 거기다가 그야말로 반대당에 들어가서 척을 대고 반대당에 들어가서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어땠습니까? 청와대로 안 들어간다고 때를 썼잖아요. 청와대로는 발을 한 번도 안 간다고. 그러면서 이전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어땠어요? 496원 ABB 만들어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장에 누구를 초대했죠? 북의 유튜브 안종건이 일당을 전부 그런 사람들을, 북의 유튜버들을 막 엄청 많이 초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정권이란 사람은 양산 사저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틀어놓고 밤낮으로 그 온갖 욕설과 모욕을 자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외출하는 문 대통령 부부에게 겁대가리 없이 어디를 나돌아다니냐고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해대면서 카트칼로 그 빚을 이어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거고 또 그 외에 또 그 뒤로도 그 이제 잔당들이 와가지고 계속 더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골의 조용한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폐륜이 없죠. 이런 야만이 없습니다. 어떻게 21세기 대낮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성숙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란 자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규제할 법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집회와 시위, 뭐 전직 대통령에 의해 가는 법률에 없어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히 없죠. 전직 대통령에 의해 가는 법률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요, 문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 우리부터서도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이유 없이 밤낮 협박받고 모욕을 받고 욕설을 당하고 그렇게 고성방가하고 있으면 속수무책 놔둘 수 있을까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야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권익을 또 탄원을 하거나 또 그 권익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아니면 단체에게 그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금 권한이 없어요. 평범한 국민은 우리들하고 똑같은 국민일 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럴까요? 무엇을 그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권한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 괴롭히고 모욕 주고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혐오감을 주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계속 그렇게 떠들다 보면 그렇게 치졸하고 찰면평 행동이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퇴임 이후에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속으로 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요 엄연한 헌법 기본권 침해예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국민으로서는 뭐죠?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응? 헌법 10조에 나와 있잖아요. 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그 환경권이 35조잖아요. 헌법 35조. 근데 그거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생활환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해 조건이 포괄적으로 다 무슨 자연환경만 해당되나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음규제법은 또 뭐하러 있습니까? 소음규제법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만약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디 이제 남도 한 바퀴에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기사가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빗소리가 굉장히 많이 치는데 그 토크쇼 있잖아요. 막 떠들고 웃고 막 시끄러운 거 있죠. 그것을 간 데까지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참았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죠. 막 시끄럽게 잡음 소리밖에 안 들리죠. 막 시끄럽고. 그렇게 내리면서 제가 그랬죠. 기사님, 어, 그, 어, 조금 여행길에서는 무슨 뭐 여행 프로라든지 아니면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좀 그런 걸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들 몇 명이, 아저씨 뭐, 한 서너 명이 같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응? 다른 사람 좋은데, 당신이 듣기 싫으면 당신이 그만, 응? 응? 안 타고 그러지, 그래야지.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참으면서 기사님한테 그랬어요. 기사님, 이거는 아니죠. 알고 계시죠? 응? 다른 사람이 이거 지금 여행 계약서라든지 어떤 내용에 이것을 틀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 없지요. 그럼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으면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기사가 알아듣고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음을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든지 소음이 필요 없는 것을 해주면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고통 중에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응?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분도. 도저히 저는 정말 이해를 안 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믿고 그러겠어? 두둑한 뒷배를 믿고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부터 어떻게 규제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한 것을 방치하는 거. 그거는 뒷배를 믿고 그러는데, 이 욕설을 하는 그 안종원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대요. 근데 그 누나 안수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홍보 수석실에 채용됐어요. 그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뒷배를 믿고. 또 그들을 방치한 묵시적으로 저장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한테 스포츠챗을 쏴주고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으로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스럽고 또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것을 대통령 다 갖고 무엇이 부족해서 더 얻을 거 있어서 이런 잔인한 행동을 방치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범죄 죄는 다시 돌아오지 어떻게 윤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견딜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고문세가를 불가 이후 사야하고 빈민 궁족은 성력이 주진이라 이렇게 했네요. 하셨는데 권세 있는 자들과 밀착해서는 아니 되며 가난한 백성이나 공공한 가족을 살펴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산 선생님 말씀처럼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0대 재벌에게 법인세 깎아주고 국가 재정이 휘청하게 하지요. 기재부와 짬짬이하여 그야말로 강남에 있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그것도 있잖아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노후 간사고 노후주택이고 유휴진이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축한 지 4년 되고 7년 됐는데 그 노후주택이죠? 노후상가고 어떻게 유휴지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각을 제한했던 건물들이에요. 아까운 것들이니까. 금싸래기 황금알 만큼 부동산이니까요. 위치가 논현동, 대치동, 삼성동,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도 가깝고 이렇게 있는 황금알랑은 최고 위치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을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하락이잖아요. 지금 침체기잖아요. 근데 이때에 세일하듯 팔려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8월 말까지 판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대요. 기재부랑 같이 해서. 기재부에 새겼죠. 비공개로, 비밀로. 서류 정리 딱 하고 나면 그들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무서울 거 없지요. 다 처리해놓고 나중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상으로 하겠습니까? 때려 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몰래 팔려고 할까요? 그런데요, 눈에 훤히 보이지 않나요? 아, 정말 이러한 일들은 이제는 몇십 년으로 전으로 자꾸만 후퇴하는 대한민국에서 눈 뜨고 귀 들리는 소위 이렇게 깨어서 있는 사람들에겐 참 괴로운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판관은 네 번째, 그 다음에 영화 판관은 어상영의 의각 공진 예하여 불가홀냐니라. 어렵습니다. 저도 해석이 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글씨도 많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해석은 공직자는 국민의 영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여 이해를 극진히 하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법사위 국정질의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태도를 보고 아연실세가였습니다. 법무장관은 국가의 국민의 봉급을 록을 받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직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라고 구별이라 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리자하고 단순한 행정기관의 강요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국민에게 A를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A를 갖춘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하무인이고 천하무적입니다.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국의 장관에게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 그때는 일개 장관이면서 왜 자기는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보고 우선 국가 일을 보려면은 사람부터 먼저 돼야 된다. 인격 수양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현재의 정부의 내각이나 공직자들은 왜 그렇게 미성숙하고 아마추어리즘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며칠인가요? 10기 경찰학교 졸업식이 있었죠. 졸업식이 있을 때 경찰학교 그 졸업자들에게 김건희 씨가 계급장 흉장을 달아주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요. 이게 공사를 구분 못한
그야말로 된장인지도 이제 구분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이 흉장은 이 사람이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을 국가가 수여해 주는 겁니다. 흉장을 달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뭐예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부인밖에 더 됩니까? 대통령의 부인밖에 더 되냐고요. 모든 것은 법적으로도 민법적으로도 구분돼 있잖아요. 부인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이 구분되고 모든 것이. 그리고 법적으로도 남편의 책임, 부인의 책임이 다 각자 일신존속적이잖아요. 사격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딱 대통령이냐? 그 계급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계급장을 달아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그러고도 국민은,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엉망진창이죠. 체계가 잡혀지지 않고 그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체계. 이거는 정말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이 공적인 행위입니다. 사적으로 어디 가서 사적으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격이, 고난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말복도 지나고 여름이 멀어져 가고 가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귀뚜라미도 올 거고 이제 가을에 좀 가을은 약간 좀 사람을 왜소하게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좀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부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